We can go all night, so don't be shy. I'm about to blow your mind. Come on, baby, whip it one more time. Just hold on tight, gonna be a bumpy ride. Come on, baby, whip it. Oh yeah. It's that vibe your auntie be dancing to. Move yo and whip it. 안녕하세요. 저는 약선 음식 전문가 조현주입니다. 저는 고창 선운사 자락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환경은 너무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밭일도 해본 적도 없고 논일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게 자랐어요, 제가. 왜 귀하게 자랐냐면 가난해서 논과 밭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고 늘 검은 고무신을 신고 살았고 책가방이 없어서 책보로 이렇게 책보를 싸가지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가난해서 대장금처럼 음식하는 것들을 엄마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죠. 전주에 와서 전주 여상을 다니면서 그때 취직을 해서 아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은행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은행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어머니가 그때 아기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즈음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아이들이 셋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퇴직을 해서 그냥 가정주부로 애들 밥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냥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하게 됐죠.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 키워야 되는 것이 저한테는 우선이었었어요.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공부하러 나간 것이 한식 공부하러 갔죠. 음식을 배우러 갔는데 한 번도 음식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한식을 보면 계속 떨어져 가지고 4번 만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과 같이 어리니까 같이 음식도 만들고 또 같이 김밥도 싸고 비빔밥도 하고 또 매작가도 튀겨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그렇게 음식을 하게 된 것이 아이들이 지금도 얘기를 해요. 엄마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또 그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저는 이제 그냥 아이들 때문에 음식을 하게 됐는데 애들은 그것이 참 행복했나 봐요. 우리가 오늘 호박꼬지 나물을 한번 해볼 거잖아. 호박꼬지 나물을 할 때 양념을 간장을 쓰는 게 낫겠어? 소금을 쓰는 게 낫겠어? 깨끗하게 뭐 소금을 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왜 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간장을 하면은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색깔이 안 살 것 같아서. 그렇지. 아, 우리 막둥이 아들이에요. 우리 막둥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은행 퇴직하고 그만두면서 음식을 놀이처럼 했더니 그걸 보고 꿈을 꾸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같이 저랑 음식을 하는 주방장이 되었어요. 말린 거니까 말린 느타리가 더 맞겠지? 네네. 그래야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봐줄게. 응. 저희가 농사진 호박을 가지고 호박을 이렇게 말렸어요. 말린 걸 가지고 호박꼬지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에 쓰고 남은 호박을 또 말려놓으니까 이때 또 그 호박이 나지 않을 때 이렇게 묵나물로 이렇게 먹으면 참 좋겠지. 조물조물 해봐.
은행원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열었잖아요. 뭐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음식에 대한 도전, 이 하나만으로 음식점을 열었듯이 저도 모든 생활에 도전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싶어요. 어머니 따라서. 조금 한 10분 정도만 있다가 우리가 볶자. 네. 그래 잘했어. 이제 밑간이 됐지? 네. 근데 왜 밑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준수는? 밑간을 안 하면은 처음에만 간만 느껴지고 밑간을 해놓으면은 끝까지 간이 느껴져서 조금 더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간을 한번 보자. 어때요? 괜찮아요? 식감도 좋고 좋다. 마지막에 참기름 좀 살짝 넣어야 되지 않겠냐? 저로서는 굉장한 든든한 힘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같이 음식을 배우고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오히려 또 제가 배우기도 하고 저의 노하우를 또 아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금은 주방에서 같이 음식도 하고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가자. 약초 가게다. 금산 건대 약초. 안녕하세요. 숙지향이랑 천공 당기 작약이 있을까요? 예. 네. 그거 한번 주시죠. 예. 약초 가게에 와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봐봐. 신기한 약초들이 되게 신기한 많네요. 약초들, 네가 공부해보지 못한 약초들이 많지. 예. 응. 이걸로 어떤 있을 거예요, 이 약초는? 이 약초는 네 가지잖아. 네 가지. 봐봐. 당기. 기가 마땅히 돌아오는 당기가 있었지. 그다음에 청궁, 숙지황. 이게는 9번 찍어 말린. 지황을 9번 찍어 말린 것이 숙지황이야. 그다음에 작약. 이렇게 있었잖아. 요걸 가지고 약간장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그럴 때는 맹문동을 좀 더 넣으면 돼. 그리고 이게 더덕 껍질인데요. 사람들은 이 더덕 껍질을 다 버려요. 근데 저는 말려서 이렇게 차로도 쓰고요. 또 육수로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이 육수를 내서 또 김치를 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환절기가 되면 기침, 가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덕은 덕을 더하라 해서 더덕이에요. 그래서 더덕을 먹는 우리들은 이 덕을 짓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기도 하죠. 뽕나무는 그 효능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병에 많이 노출되는데 이거는 청양작용의 최고다.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여서 차료도 드시면 되고 이걸 달여서 된장을 담기도 하고 또 약초물로 달여서 또 밥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약차가 되기도 하고 약밥이 되기도 하고 약초의 육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어느 날 제가 은행 퇴직하고 나서 친구가 야 저기 가면 약초 공부를 가르쳐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초를 활용해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 그것이 곧 약선이라는 거예요. 약선 음식은 식품과 약초를 배합해서 만든 음식이 약선 음식이에요. 일반 음식은 그냥 제철에 나는 채소들을 활용한다면 천문동이라든가 맹문동이라든가 조리대라든가 또 더덕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음식이 곧 약선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 약식 동원이죠. 음식이 곧 약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걸 식약 동원, 약식 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과 약은 하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약선 음식을 찾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예전에는 정말 약선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선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인들 특히 더 많이 있고요. 약선 음식은 뭐 아픈 사람만 먹느냐? 그렇지 않아요. 약선 음식은 질병을 예방하려고 건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약선 음식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이 음식이. 그래서 약선 음식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와서 드셔보시기는 하나, 음식 먹으러 왔는데 양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보, 나 있잖아. 그냥 당신 시작한 일이니까 한번 당신 즐겁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으면서 건강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때 제가 소금을 만들게 되었어요. 약초 소금. 약초를 활용해서 채소를 활용해서 만든 음식의 맛을 고려하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약초 간장을 다리게 됐고, 약초 된장을 만들게 되었고, 또 농사를 짓게 됐어요. 음식의 근본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다음에 남편이 자기 직장 다니면서 농사를 다 지어줬어요. 농사를 지어서 아침에 다 따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뒤에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 농사에서 아침에 이슬맞은 것을 따다가 음식을 하게 되고 또 맛을 고려하는 음식을 하게 되니까 점점 정말 붐이 일어나서 이만큼을 오게 된 것 같아요. 은행 그만두고 나가서 가장 먼저 한식을 공부했고요. 양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레크레이션을 또 공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웃음치유도 했고요. 한국어를 또 배워서 이주민 여성들을 또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격증만 좀 정말 많이 취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자격증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한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 그 물이 곧 저한테는 자격증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자격들을 강의하면서 다 활용하고 있어요. 이 식당을 하면서는 대학원을 갔어요. 그 전에 배웠던 것이 동양의학이었다면 대학원에 가서는 서양의학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함께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점을 하면서 궁중 음식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 조선왕조 본고장에서 내가 궁중 음식과 약선 음식을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서울로 궁중 음식 요리 학원을 다니게 됐죠. 정월 대보름이라는 날은 정월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해의 첫 보름날에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을 말합니다. 이 음력 15일에 묵나물을 이렇게 차려놓고 옛 어르신들은 한 해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날로 잡으셨죠. 묵은 나물이란 묵나물이라는 뜻인데요. 그 묵나물은 푸릇푸릇한 채소들이 먹고 남으면 또 여름에 또 봄에 또 가을에 이런 나물들을 말리는 거예요. 말려서 이때 겨울에는 채소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옛 선조들은 이 나물들을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나물들을 해서 먹는 것들을 묵나물이라고 해요. 새해가 오기 전에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나물들은 요때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묵나물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월 대보름이 이어져 오고 있어서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오늘 묵나물을 한상 차림을 차려보았습니다.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네. 그 땡큐는 어디서 나왔냐면 저희 농장 울타리에 천여평에 탱자나무가 있어요. 탱자나무가 노랗게 익어져 있는 것들을 그 탱자나무를 따가지고 청을 담아서 유자하고 함께 만들어서 탱유. 네, 그래서 탱유 하면서 땡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땡큐 땡큐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땡큐 하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업이 되더라고요. 인생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이겨내지 못할 역경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런 힘듦을 이겼냐면 칼질 속에서 제가 고요를 배웠어요.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칼질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손을 많이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질 속에서 고요를 배웠고요. 힘이 들면 저는 밭을 맸어요. 농장에 있는 밭을. 그러면 저의 높아진 마음, 힘든 마음이 많이 내려지면서 제 속에 있는 잡초들이 많이 뽑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기지 못할 역경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고난 속에서 얻어질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한마디 더 땡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여고 시절을 거쳐 은행원이 되었고 또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요리사, 음식하는 사람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음식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남들이 약초 공부하지 않을 때 약초 공부를 해서 약선 음식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비건 음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또래들에게 그대들이 가면 길이 된다. 물론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저도 호되게 넘어져 봐서 알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은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이기지 못할 역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한 길을 가보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렇게 가보시면 정말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이만큼을 와보니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